안녕하세요. 월전십의 제갈량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공자가 말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해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안다면 그 하나를 미루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들조차도, 심지어 정책을 직접 발표하시는 이반자들조차도 과연 알고 발표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이 시점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혜로우신 애청자분들을 위한 기적의 방송 월전 쉽. 오늘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 가격을 춤추게 한다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투기 과열지구 중심으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자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난 재건축 단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재건축 시장 가격은 발표 후 0.03% 하락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는 0.03%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분양가 상한제로 반값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니 지레 겁먹고 내던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 아는 만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2006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10년 전매 제한을 두었던 판교 신도시 청약은 과열을 넘어 전 국민이 청약에 뛰어들 정도로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전매 제한이 풀린 뒤 집값이 2배 이상이나 뛰었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는 강남의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2009년 당시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분양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6년 전매 기간이 끝나자 6억 3천만 원으로 급등했고 현재는 시세가 9억 4천만 원이나 합니다. 무려 7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지요. 이런 로또 분양의 기회를 학습 효과를 거친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겠죠.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한제 적용을 받느니 허그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선분양으로 돌아서거나, 둘째,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수익성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일반 분양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 예로 26일 상하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라클레시는 다음 달 선분양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조합은 1+1 분양을 확대하여 일반 분양 물량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강동의 최대어인 둔촌 주공아파트도 1+1 분양을 확대하여 일반 분양분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설계 변경과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의 유일한 공급책인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을 중단시켜 주택 공급 감소로 말미암아 강남의 새 아파트 희소성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덕분에 강남의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2016년 입주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97제곱미터 실거래 가격이 2018년 1월 16일 18억 3천만 원으로 그때 당시 너무 많이 올라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았는데 2019년 7월 17일 22억 1천만 원에 거래되어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4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이어지자 서울을 찾는 외지인들의 주택 매입도 활발해졌는데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더 늦기 전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세종시에서 오신 하선별님은 계속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마곡지구 수혜지역의 트리플 역세권인 방화 5구역의 마지막 저렴한 1+1
일 물건을 과감하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것이라 떨린다 하셨지만 9호선 급행열차인 신방화역의 3분 거리인데다 코너에 위치해 감정 가격이 높아 프리미엄 없이 구입해 시기적으로 남들보다 늦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또 다른 애청자이신 김한달님은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전용 80제곱미터를 2014년 9억 6천만 원에 매입하셨는데 2019년 현재 19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무려 10억이나 올랐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현재 예상보다 수억 원 늘어난다는 말에 집을 팔아야 되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김한달님은 현재 3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약 6억 1,50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느니 차라리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지요. 정부가 강남과 다주택자를 겨냥하여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며 주택 매도 유인을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보유세를 높여 보유하는 것을 부담스럽도록 하든지 양도세를 낮춰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보유세도 부담스럽지만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스럽도록 하여 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으니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지요. 투자로 재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공부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도심의 공급을 축소시켜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가격만 오르게 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니 주택을 구매하기보다는 반값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까지 겹쳐서 전세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정부가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공급 물량 감소와 희소가치 상승 기대감에 거래량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쓰지 않는 이유는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여지는 불분명한데 3, 4년 후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동구에만 1만 가구가 넘는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역전세난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9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고독 그라시움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달 전 4억에서 5억 중반이었으나 오히려 7억 원까지 치솟았고 서초구의 반포 서밋 84제곱미터는 5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14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러한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전세값이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반값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당분간 매매보단 전세에 눌러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직후 1.88%였던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2009년 4.55%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젠 방식을 바꿔서 실수요자는 살 수 있게 팔 사람은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월전시 애청자 여러분, 주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배아파하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범위에서 조금씩 천천히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시면 됩니다. 9월 상하이차 재건축 선분양을 시작으로 강남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월전십과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월전십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주시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